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혼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13강 5번 몸의 각부 1 얼굴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어금니 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코끼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금니 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어금니가 맞닿은 것을 상징하는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어금니 아의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금니 아는 위아래 어금니가 맞닿는 것을 상징하는 글자로 1. 어금니라는 뜻이며 보기로 상아가 있고, 상아는 코끼리상 어금니 아이므로 코끼리의 어금니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어금니 아입니다. 다음은 숙구멍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 아이의 정수리에 머리뼈가 아직 아물지 않고 숨을 쉴 때 맥이 뛰는 그런 연하고 움푹한 모양을 가리켰습니다. 숙구멍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정수리의 모양을 상징하는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그 모양이 고든선문으로 그리고 많이 변형하여 숙구멍신의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숙구멍신은 갓난 아이의 정수리에 머리뼈가 아직 아물지 않고 숨을 쉴 때 맥이 뛰는 연한 곳의 모양을 나타내어 이를 숙구멍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숙구멍신입니다. 이 숙구멍신이 생각할 사에서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어 그 모양이 바전자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금니와는 위아래 어금니가 맞닿는 것을 상징한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입니다. 다음은 숙구멍신입니다. 숙구멍신은 갓난 아이의 정수리에 머리뼈가 아직 아물지 않고 맥박이 뛰는 연하고 그리고 약간 오목한 그 모양을 나타내어서 숙구멍신입니다. 훈과 음은 숙구멍신이고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머리꼴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머리꼴의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꼴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머리털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숙구멍신을 결합하여 머리꼴레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머리꼴을 상영한 부분 글자를 나타내고 그 밑에 숙구멍신을 결합하여 머리꼴 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머리꼴 내에는 사람의 머리털과 숙구멍이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1. 머리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머리꼴 뇌입니다. 다음은 높아질항 목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목을 길게 늘리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높아질항 목항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머리꼴을 상징한 부분 글자이고 그 밑에 목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머리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나타내고 그 밑에 목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높아질항 목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높아질항은 머리 부분의 아래에서 몸으로 연결되는 목의 모양을 나타내어 이 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목이 우리 몸에서 윗부분에 있듯이 1. 높다 또 높아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항진이 있고 항진은 위세 좋게 나아간다는 뜻이고 또 병세 따위가 높아지거나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높아질 항, 목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머리꼴 뇌는 이 부분은 사람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상징한 글자이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상징한 부분 글자에 숙구멍신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는 숙구멍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머리꼴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머리꼴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목항 높아질항입니다. 목항 높아질항은 머리 부분과 그리고 머리 부분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어지는 목을 상징한 글자로 목의 뜻이고, 또
목이 우리 몸에서 윗부분에 있듯이 높다 또 높아진다는 뜻에서 높을 항, 높아질 항입니다. 다음은 길장 오렐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긴 노인이 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길장 오렐장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수염과 그리고 머리카락이 긴 노인을 상행한 글자인데 지금의 글자에는 의미 있는 획의 결합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6급 한자와 그리고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을 나타내어 기일장, 오렐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일장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긴 노인을 상행하여 이를 길다는 뜻이며 보기로 장단이 있고 장단은 길장 짧은 단임으로 긴 것과 짧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잘하는 것과 부족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길고 이 오래다는 뜻이며 보기로 장수가 있고 장수는 길장 오래 살 수 목숨 수이므로 오래도록 산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길장 오렐장입니다. 길장 오렐장이 머리카락 발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획줄임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고기육 몸육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닭고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몸육 고기육의 짜임은 소전과 대전에서는 이 고기 덩어리를 상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고 또 해서의 고유한 모양을 나타내어 몸육 고기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몸육은 고기 덩어리의 상형자로 일 고기 또는 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육식이 있고 육식은 고기육 먹을 식이므로 고기를 먹는 식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로 된 일 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육체가 있고 육체는 몸육 몸체이므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 육달월은 몸육 고기육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 달월자 모양으로 변형한 글자의 이름이고 또 이 모양은 달월과 그리고 배주변과 또 벗붕의 그 절반 되는 부분이 해서의 모양은 비슷하나 다른 글자입니다. 몸육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육달월에 간간에서 쓰일 때 글자 모양이고 또 이 몸육 고기육이 장수장에서 글자를 납작하게 변형할 때 쓰이는 글자의 모양입니다. 훈과 음은 몸육 고기육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길장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긴 노인을 상행한 글자인데 한 획을 내리긋고 또 그 위에서 가로긋고 그 중간에 두 번 가로긋고 그 밑에 길게 가로긋고 그리고 붙은 갈고리하고 삐치고 파임해서 길장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몸육 고기육입니다. 몸육 고기육은 한 획을 내리긋고 그리고 가로 꺾은 갈고리하고 삐쳐서 위에서 획을 꿰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짧게 비치고 오른점을 찍어서 몸육 고기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변이나 다른 부분에 쓰일 때 이렇게 달월자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달월과 구별하여 우리가 육달월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쌀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의 몸통이 내장을 감싸고 있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쌀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사람의 몸통이 내장을 싸고 있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한자를 쓰기 쉽도록 변형하여 내장을 감싼 몸통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쌀포는 사람의 몸통이 내장을 싸고 있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싼다 또 포장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쌀포가 부분 글자로 쓰이면 얽힐 규와 글자 모양이 같으나 전서로 구별할 수 있으며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쌀포입니다. 이 쌀포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머리에 쓰이면 군사군에서는 덮을명 모양으로 변형하여 한자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마음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의 오른쪽 가슴에 들어있는 염통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마음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사람의 염통을 상징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점획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크게 변형하여 염통을 상징한 마음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마음심은 염통의 생김새를 상징한 글자로, 염통에서 마음이 우러난다고 여겼으므로 이를 마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심신이 있고, 심신은 마음심, 몸신이므로 몸과 마음이라는 뜻이며, 이 염통 또 가슴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심장이 있고, 심장은 마음심 장부장이므로 염통의 한자 말입니다. 훈과 음은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이 글자의 변으로 쓰일 때 변형한 모양입니다. 또 마음심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발로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쌀포는 사람의 몸통이 내장을 싸고 있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쌓는다 또 포장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마음심은 사람의 오른쪽 가슴 안에 들어있는 염통을 상징한 글자로, 그 염통에서 사람이 마음이 우러난다고 여겼으므로 마음심 또 그리고 염통을 상징하였으므로 염통 또 가슴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염통심 가슴심입니다. 다음은 등뼈려 척추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의 몸에 있다 있는 척추뼈 마디의 그림이 있습니다. 등뼈려 척추려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있다 있는 그 척추뼈의 모양을 간단하게 두 마디를 상형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등뼈려 척추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등뼈려는 척추뼈에 두 마디가 있다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등뼈 또 척추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등뼈려 척추려입니다. 다음은 살 발라낸 뼈 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공룡의 뼈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살 발라낸 뼈 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짐승을 잡아 살과 뼈를 발라낸 그 뼈의 모양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살 발라낸 뼈 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살 발라낸 뼈 과는 짐승을 잡아 살과 뼈를 발라낸 것을 상징한 글자로, 이를 살 발라낸 뼈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살 발라낸 뼈 과입니다. 이 살 발라낸 뼈 과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뼈골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살 발라낸 뼈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다를 뼈에 변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등뼈려 척추려는 우리 몸에 있는 있다 있는 그 등뼈의 마디를 간단하게 두 마디만 글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등뼈려 또 척추려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 발라낸 뼈 과입니다. 살 발라낸 뼈 과는 짐승을 잡아서 살을 발라내면 그 몸에 남는 것이 뼈라는 뜻을 나타내서 살 발라낸 뼈 과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